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추대를 했는데 도종환 의원, 이 시인으로 유명한 도종환 의원이 뽑혔습니다. 친문 핵심이고 친북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예컨대 2004년 북한에 가서 쓴 글 중에서 북한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와서 쓴 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틀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써 있는 승복의 빛이다. 이때 승복은 승려의 복장, 즉 스님의 복장이란 뜻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 드릴까요?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틀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참 평양을 참 제대로 보네요. 저쪽 입장에서는 참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서울이 이게 탐욕의 빛이고 평양은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사과쇼를 하면은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조국 씨가 한 말.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사죄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또 빨아먹을 데가 없는지 살피는 거니까 때려잡아야 한다. 더구나 이 도종환 씨가 이 장관,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때 김석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해명이 또 걸작입니다. 밤에 평양은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라는 취지였다.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실제로 가보라 잿빛이다. 승복이 회색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장난으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사람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그나마 이 민주당 안에서 좌파라고는 보기 힘든 이 아버지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마포에서 사설을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부친은 노승환 씨죠. 김대중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개혁과 쇄신을 하자면서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조차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는다면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혁신을 해야 하는 마당에 쇄신의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우면 그건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이다. 노웅래 씨는 최고위원을 하다가 어제 총사퇴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이 났으니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잘 감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열성 지지층에 취하여 민심의 큰 흐름을 놓친 것이 이번에 폐인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노웅래 의원은 그렇다. 아마 그분들은 기껏해야 몇천 명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정치 영역이 좁아지고 자유로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흔히 대깨문이라고 알려진 그 극성 세력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의힘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깨문에 해당하는 이른바 자칭 우파도 아니지만은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음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음모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한통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한통속이 됐다면 이번 선거에서 중도표를 잃고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은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이 극성파에게 휘둘려서 이번에 졌다 하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전날 김혜영 전 의원이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은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국 사건과 추윤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못했다. 개혁을 한다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는데 당이 사실상 뒷받침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쌓였다가 결국에는 LH 투기,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선적인 전색감 인상이 폭발의 원인이 되었다. 노 의원은 향후 원내대표 선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진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진보도 이제는 목소리 높이고 손만 대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 실사구시적인 진보로 가야만 우리가 말하는 집권 20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보선에서 징계 약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LH 투기 사건이 대선 전에 났다면 우리는 그냥 쫄딱 망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국민의힘은 5% 이상 지지를 받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 우리에게 상당히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느 당으로도 갈 수 없는, 자기도 국민의힘으로 갈 수 없고 국민의힘도 받을 수 없는 후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한마디로 지금 교도소를 가게끔 한 장본인 중 한 명인데 그 사람을 국민의힘이 자기네 당으로 끌어들이면 아마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이분의 의견이 상당히 경청할 만합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목소리가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냐 여부인데, 커진다고 보기에는 이 민주당의 이 생내적 특징으로 이 이념 집단이라는 점에서 극좌 운동권 출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노웅래 의원 같은 양식 있는 소리가 커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대선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친문 세력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친문 극성파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잠재적으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을 때 분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분석한 평론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악은 남이 폭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낸다. 악이 쌓이고 해서 어떤 임계점에 딱 가버리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폭한다, 이 말이죠. 자충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번 대선은 바로 악이 스스로를 드러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 또는 문재인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DNA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원리, 악이 쌓이면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 자폭하고 만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속 국민들의 분노를 터뜨려야 합니다. 절대로 반성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도종환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반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죄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